동시성의 상대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좀 하자면, 요즘에 아쉽게도 그 많은 스포츠 경기들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슬 코로나로부터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스포츠 경기들이 부활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유행을 탔던 게 우리나라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 제가 아쉽게도 너무나도 슬프게도 하나 팬인데요. 아마 18연패를 탈출한 걸로 얼마 전에 탈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중계가 되고 있는 프로야구를 우리나라 이런 야구 경기장이 있으면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실제 경기장에 가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건 우리 할 수가 없죠 지금. 자, 그리고 이 경기를 중계를 통해서 시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중계 방식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V 중계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중계도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기를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인들도 이 경기를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이 보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타난 경기 결과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쏴서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인터넷선을 이용해서 시청을 하는 방법,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죠. 예전에는 반대였었는데, 유럽에서 했던 경기를 우리가 이 방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경기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때 현장에서 직접 보는 사람 A, 우리나라에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들 B, 그리고 외국에서 시청하고 있는 C라는 사람이 홈런 치는 장면을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홈런을 딱 때리는 장면을 본다. 그러면 A와 B와 C가 홈런을 때리는 장면을 동시에 볼까요? 그렇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홈런을 치는 장면을. 우리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는 A가 홈런 치는 장면을 제일 먼저 볼 거예요. 그러면 A가 본 장면을 TV를 통해서 신호를 수신한 B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A와 B의 차이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거를 녹화해서 송출해서 보는 거냐? 이거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똑같은 영상을 녹화해서 보는 B와 C는 도대체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걸 겁니다. 치는 장면을 영상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어떤 정보에 담아서 보낼 거예요. 그때 가장 빠른 신호가 아마 B신호일 겁니다. B신호. 자, 이 신호를 빛으로 보낸다라고 해도 문제가 뭐냐 하면 빛의 속도는 제한적이고요. 일정한 값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가려면 빛이 더 오래 진행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사건을 전달함에 있어서 똑같은 신호로 전달한다라고 해도 도착하는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와 C는 똑같은 사건을 동시에 보나요? 그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동시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C가 보고 있는 그 홈런 친 장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과거에 벌어진 일인가요? 미래에 벌어질 일인가요?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볼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TV에서 중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유럽 리그는 새벽에 많이 하고 새벽에 하는 경기를 찾아보는 건 진짜 팬 아니면 안 하는 일이죠. 그래서 유럽 리그보다 훨씬 더 조금 친숙하게 알 수 있는 예는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해외에서 일어나는 월드컵. 유럽 리그는 안 봐도 우리나라 A매치 경기를 챙겨보지 않아도 월드컵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경기를 TV로 볼 때랑 인터넷으로 볼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충 이런 건데요. 인터넷으로 내가 그 경기를 막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막 골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골을 몰고 가고 있는데 슛을 때리기 전에 나는 이 슛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막 몰고 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옆집에서 소리 지른다? 막 옆집에서 미쳐서 날뛴다? 그러면 이거는 골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옆집에서 막 욕이 날라와요. 그러면 못 넣는 거죠. 왜요? 이게 인터넷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똑같은 것을 동시에 본다라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측자, 관측 방법, 신호 전달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동시에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미래에 볼 장면을 이미 공개되겠죠. 골이 들어간 것은 나는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지만 옆집 사람들에게는 이미 들어간 과거의 경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동시차의 상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그래프를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려운 그래프.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축을 두 개를 들 겁니다. 축을 두 개로 들 거고요. 우리 보통 세로축의 위치, 가로축의 시간을 둡니다. 근데 얘는 가로축을 위치로 잡을 거고요. 세로축을 시간으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위치와 시간은 다른 녀석이 되죠. 그래서 얘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이 위쪽 축도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간을 나타내주는 어떤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의 기준 위치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건, 위치가 여기, 그리고 시각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도 존재할 거고요.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들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저 사건을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건을 당장 알 수 없고요. 저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과 관련된 신호가 나에게 전달돼야 돼요. 자, 그때 제일 빠른 신호가 빛이라고 하였죠. 빛. 그래서 빛 신호를 통해서 얘가 나에게 도달한다라고 하면 현재 바로 오지 못하고 시간이 이렇게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B, C, D라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 시각이 0인 순간 도달하는 사건은 얘가 되겠죠. D라고 하는 사건은 지금보다 이전에 도착한 사건이 될 겁니다. 지금보다 이전에 도착한 사건, 이거를 우리는 과거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얘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A 사건. A는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발생할 거고요. 나에게는 훨씬 더 있다가 도착할 겁니다. 이런 사건은
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얘입니다. 얘. 그리고 얘. B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이거죠. B. B는 시각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순간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소식이 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B라고 하는 사건은 지금 이 순간 발생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나중에 도착하는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미래가 되겠네요. C는 발생은 과거에 했어요. 지금보다 더 이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C로부터 출발한 신호가 나에게 도달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C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현재인 거예요. 여기 도달할 수 있는 사건들만 현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 이 C와 같은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원뿔 형태의 공간을 제외한, 시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위쪽은 전부 다 미래가 되겠죠. 이 아래쪽은 과거가 될 거고. 그래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얘를 조금 더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B가 미래인 건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B'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B'에서 발생한 사건도 역시 우리에게 오려면 B 신호로 와야 되고 현재 도달 못하고 미래에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B와 B' 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발생하는 일. 그러면 시간 축상에서 지금에 가까운 B'이 먼저 도달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B'이 오고 나서 B가 도달했어. B'이 먼저고 B가 나중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 세상에 존재하는 축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관찰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누군가 있겠죠. 여기 누군가 있을 거라고요. 관찰자. 그러면 B'에 대한 사건 역시 저 관찰자에게 전달이 돼야 저 관찰자는 B'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B신호가 도달하겠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B가 먼저였는데 새로운 관찰자가 보기에는 지금 B가 먼저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찰자가 보기에는 B가 먼저 발생한 사건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관찰자에 따라서 어느 걸 먼저 보는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C랑 C', C2' 이 사건들은 동시에 다 나에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다 라고 나는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얘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도착하는 사건이 되겠죠. 나한테는 동시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에 따라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따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어렵죠? 그러면 일단 동시성의 상대성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